근데 봄이 되면 수많은 풀들이 나잖아요. 수천 가지 막 풀들이 나는데 그 중에 저도 모르게 덩달아 따라 나서서 피어나는 그런 봄동이라는 풀이에요. 우선 이름부터 얼마나 재미있는가. 똥이라는 비속한 말 앞에 똥이라는 말, 봄은 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니까 봄이 뜻하는 영어로 스프링, 이 봄이라는 내용도 좋지만 스프링이란 말은 적어도 저에게는 느낌이 안 와요. 봄이란 느낌이 안 들어요, 스프링. 그것을 오랫동안 써온 영미권 사람들은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그래야 봄이에요. 비읍, 오, 미음이 합쳐진 봄이어야 돼요. 한자어로는 봄춘자가 있어서 춘인데 춘 안 돼요. 신춘문이에요. 이런데 신춘, 새봄이라는 느낌 안 나요. 새봄, 딱 이래야지 우리말에 딱 느낌이 나죠. 근데 그 좋은 봄이란 말 앞에 똥이라는 말이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똥이라는 비속한 말 앞에 봄이라는 말이 얹혀진 봄똥이라는 풀 이름. 미나리 아제비, 쥐오줌풀, 며느리 밥풀. 이 밖에도 많죠. 우리나라 풀 이름, 나무 이름 이런 거 조사해 보면요. 정말 민속적이고 토속적이고 어떻게 보면 정겹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얄미운 이름들도 있어요. 시어머니 무슨 풀 뭐 이런 거 많아요. 근데 이제 미나리 아제비는 아저씨잖아요. 쥐 오줌풀, 오줌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며느리 밥풀.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등의 경우처럼 질박과 순정이 다분히 깃든 그 풀 이름부터가 내 마음을 끈다. 문제는 봄동이 아주 딱한 풀이라는 점이다. 개나리가 이제 비유가 계속 되는 거예요. 이름으로서 이제 다른 비슷한 이름, 미나리 아제비, 쥐오줌풀, 며느리밥풀 들었지만은 이번에는 이제 처지를 또 비교하는 거예요. 개나리랑 비교하는 거예요. 개나리가 그 밝고 선명한 노란 빛으로 하여 봄의 한나절 어린 병아리들에게 선망의 대상으로 떠오를 때 됐는데 내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개나리는 자주 보았고 또 병아리도 자주 보았어요. 병아리들이 봄이 되면 엄마랑 같이 마당에서 막 왔다 갔다 하죠. 노란색이죠. 개나리하고 색깔이 똑같죠. 이제 제제제제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걔네들이 이제 똑같이 생긴 선망의 눈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데 정말로 본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나절 어린 병아리들에게 선망의 대상으로 떠오를 때 개나리는 이제 병아리들에게 자랑스러워 나 멋있지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봄동은 적막하게 들길 어디에선가 찬 바람에 시새우려 하고 이제 들길 어디에서 피기는 피었는데 아무도 보아주는 병아리 같은 존재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개나리는 예뻐가지고 그런 건데 개나리 말고 이제 쑥이라는 놈이 있단 말이죠. 쑥은 예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쑥이 얘기를 별로 곱지 못한 풀, 예쁘지는 않은데 그러나 향긋한 풍미와 효용을 가진 쑥. 향기가 있잖아요. 쑥에는 쓸모가 있어요. 쑥들이 소녀들에게 사랑받는 동안 병아리 대신 소녀들이 와가지고 쑥을 캐는 거죠. 봄동은 새파란 봄 하늘만 멀거머니 바라보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재주 없는 데다가 이쁘지도 못한 어느 가난한 농가의 딱한 처자처럼 봄동은 다만 가끔 아지랑이나 바라보며 무료히 지낸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 K라고 불리는 그 친구가 나에게 해준 내용을 제가 이제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남의 주의를 끌지 못한다는 것. 다른 이의 필요에 크게 부응하지 못한다는 것. 개나리가 병아리의 주의를 끌고 쑥이 소녀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남의 주의를 끌지 못한다는 것, 다른 이의 필요에 크게 부응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딱한 일임에 틀림이 없으리라.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이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더 큰 기쁨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말하지만
평범한 모든 이들이 그러하듯이 이 조촐한 풀 또한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난 다음 에라야 비로소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라. 좋은 의미에서 그렇고 실제로 그러면 좋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는 사랑을 받아서 마음이 넉넉해져야 나도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봄동은 사랑을 못 받는 그런 풀이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사랑을 못한다 이거죠. 그렇지만 세상은 얼마나 미묘한 것이랴 하고서 이제 반전. 이 반전이 항상 중요합니다. 쭉 순탄하게 생각을 이어가다가 딱 뒤집어서 그러나 하고서 거꾸로 생각하기, 뒤집기, 물구나무서기. 여기에서 이제 새로움이 있거든요. 생각의 새로움이든 사건의 새로움이든 간에 반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나 세상은 얼마나 미묘한 것이랴 그러나 미묘한 뒤집기가 있다 이거예요. 병행으로 얽혀진 숱한 사물들의 관계는 우리 짧은 지혜만으로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할 만큼 오묘한 법인데 그것은 이 봄동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봄동에게 반전이 있다 이거예요. 어느 한 소녀가 있으리라 한다.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라도 손가락만은 가늘고 부드러운 그리고 분위기 많은 은근한 한 소녀가 있으리라는 것이다. 어느 날 소녀가 문득 봄동을 찾아온다. 다들 쑥을 캐고 있는데 이 소녀만은 봄동의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병아리가 개나리를 바라보듯이 저기 봄동 있네? 하고서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 다음 순간 봄동은 소녀에 의해 나물 바구니에 담겨진다. 소녀가 봄동을 캐는 거죠. 멍멍하게 넋을 잃고 있던 봄동은 소녀의 손끝이 자신의 몸에 닿는 순간 화들짝 놀랄 것이다. 자신의 정막과 외로움에 비추어 그 갑작스러운 소녀의 신방은 얼마나 감동적인 일이겠는가. 소녀의 손가락이 자신을 건드리는 다음 순간 예리한 칼끝에 뿌리가 잘려 자신의 한 생은 거기서 끝나게 되지만 그것이야 대수로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사실 넓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생명체를 먹잖아요. 생명체를 먹는데 동물도 먹고 식물도 먹는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로서 뭐 돼지고기를 먹는다든가 소고기를 먹는다든가 먹는데 먹으면서 그 동물의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걸 기억해서 이제 채식주의를 고집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채식의 입장은 또 어떤가요? 그 풀은 소나 돼지는 죽어가면서 고통스러워 하겠지만은 풀은 고통스러울까요? 안 그럴까요? 풀들도 의식이 있다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렇다고 풀을 안 먹을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까지 생각하면 너무 지나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마음 문제로서 어차피 나는 죽을 거고 누가 먹어주면 좋겠다 이거죠. 나 좀 선택해 주세요. 나도 쓸모가 있어요. 봄동의 입장은 그거예요. 이대로 내가 아무에게도 먹히지도 않고 나물 바구니에 담기지도 않고 있다가 그냥 사라지고 싶지 않아요. 누군가의 관심을 갖고 누군가에게 효용성이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음 순간에 뿌리가 잘리고 나물 바구니에 담겨진다고 해도 그건 대수롭지 않다 이런 얘기죠. 대수로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토록 귀엽고 상냥스러운 한 아가씨에게 자신이 유용해질 때 봄동은 화들짝 놀라는 엄청난 기쁨을 끝으로 자신의 생을 즐거이 마감한다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K형이 저에게 해준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행 띄우고 봄동 이야기를 하면서 K형은 그만의 특유한 웃음을 웃었다. 가끔 물기 어린 눈으로 삶의 슬픔을 이야기하던 K형도 K형이 아주 고독하다고 그랬죠.
봄동 이야기에 이르러서는 장난스러운 즐거움이 가득한 말투로 나의 동의를 구했던 것이다. 김영 그렇잖아요?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어쩌면 그것은 남달리 특별할 것 하나 없다는 점에서 봄동과도 같은 우리 자신에 대한 애틋한 애정의 표현인지도 모른다. 봄동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은 자기 자신 이야기 혹은 우리들 자신의 이야기, 별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나 삶을 사랑하고 삶에서 의미를 찾고 싶어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봄동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도 모르죠. 아니면 고독과 실의로 이어지는 생활이라는 이름의 방 안에 방이 있는데 그것이 고독과 실의로 되어 있어요. 그런 방 안에 모처럼 불어오는 맑은 바람 한 줄기를 고독에 대해서는 고독이 아닌 누군가와 함께하는 실의와 실망이 아닌 희망이라고 하는 그런 맑은 바람 한 줄기를 K형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느끼는 것인지도 모른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누구에겐가는 사랑받고도 싶은, 그러나 그 애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혼이 아직은 다 채워지지 못하고 있음을 가위 눌리듯 깨닫곤 하는 우리의 가난한 마음은 때로 봄동에게 찾아온 작은 행운을 이야기하면서 애잔한 위로를 받기도 하는 것이리라.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이 수필에서 강조한 혹은 발견한 새로운 생각 이런 거죠. 다시 읽어볼게요. 어쩌면 그것은 남달리 특별할 것 하나 없다는 점에서 봄동과도 같은 우리 자신에 대한 애틋한 애정의 표현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고독과 실의로 이어지는 생활이라는 이름의 방 안에 모처럼 불어오는 맑은 바람 한 줄기를 K형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느끼는 것인지도 모른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누구에겐가는 사랑받고도 싶은, 그러나 그 애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혼이 아직은 다 채워지지 못하고 있음을 가위 눌리듯 깨닫곤 하는 가난한 우리의 마음은 때로 봄동에게 찾아온 작은 행운을 이야기하면서 애잔한 위로를 받기도 하는 것이리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당시 저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고독하고 슬프고 외롭고 쓸쓸한 그런 멜랑콜리한 그런 느낌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긍정과 낙관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가 여기서 결합하고 있죠. 고독과 실의, 그러나 거기서 잔잔한 위로받음, 이 사이에서 이제 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역시 이 수필에도 나오네요. 이제 마무리예요. 열흘 너머의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나는 봄을 믿고 있다. 어김없이 입추는 왔고 이제 얼마 안 있어 봄동도 새순을 대지 위로 밀어 올릴 것이다. 봄이 되면 화구들을 챙겨 교회로 나가자는 K형의 이야기다. 이 친구가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림 그리는 일에는 전혀 문외한인 나라고 해도 그것은 여간 즐거운 제안이 아닐 수 없다. K형이 말하는 교회라는 곳에는 자연이 열려 있을 것이요 때 맞추어 봄동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K형은 나에게 그 적막하고 쓸쓸한 나무를 소개해 줄 것이다. 나 또한 K형 못지않은 애정으로 그 나무를 살펴볼 것이다. 하늘이 맑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면 대기는 향기로워 새소리가 감미로울 때 K형은 봄의 전원을 스케치하고 나는 딱한, 그러나 반드시 딱하지만은 않은 봄동과 더불어 이 봄을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여기까지인데 이 마지막 문장, K형은 나에게 그 적막하고 쓸쓸한 나무를 소개해 줄 것이다. 나 또한 K형 못지않은 애정으로 그 나무를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 문장이 이제 저 특유의 그런 문장 기법이 있어요. 하늘이 맑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면 대기는 향기로워 새소리가 감미로울 때 이랬는데,
하늘, 바람, 대기, 그다음에 새소리, 이렇게 네 가지 그 명사, 그다음에 네 가지 사물이 나와요. 근데 각각 하늘은 맑고, 하늘이 맑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고, 대기는 향기롭고, 새소리는 감미롭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맑고 부드러움, 그 다음에 이제 향기로움은 코로 느끼고, 새소리는 감미로움은 이제 귀로 느끼는데, 감미했으니까 입으로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오감이 다 동원되는, 맑음은 이제 하늘을 시각으로 보는 거고, 맑은 하늘, 그다음에 부드러운 바람은 촉각으로 느끼는 거고, 대기가 향기로우니까 코로 느끼는 거고, 새소리가 감미로우면 귀로도 느끼면서 입으로도 느끼는, 오감이 다 동원되는데, 이 봄을 묘사함에 있어서 이것을 한 문장 안에 다 넣어서, 하늘이 맑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면 대기는 향기로워 새소리가 감미로울 때, 이렇게 한 문장 안에 다 이렇게 뭉뚱그리니까 전체적인 또 느낌이 나죠. 작지만은 어떤 여러 악기가 연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죠. 이런 기법들은 좀 연구를 하시면 글 쓰는데 도움이 돼요. 짤막짤막하게 끊어 쓰다가 어느 때는 이렇게 한 문장 안에 하늘이 맑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면 대기는 향기로워 새소리가 감미로울 때, K형은 봄의 전원을 스케치하고, 나는 딱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딱한 하고 쉼표 찍고, 그러나 반드시 딱하지만은 않은, 한편으로 딱하죠. 그런데 선택을 받는 순간 딱하지 않게 되니까, 이렇게 반대되는 혹은 반전이 있는 부분, 이렇게 표현할 때 쉼표 한번 찍고, 그러나 딱하지만은 않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문장이 좀 맥박이 생긴달까요? 이렇게 힘이 생겨요. 나는 딱한, 그러나 반드시 딱하지만은 않은 봄동과 더불어 이 봄을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봄, 추위가 다 지나고 잠깐 마지막 추위가 있는 이 시점에서 열흘 넘어의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새 봄을 기다리는 마음, 미래를 희망하는 마음으로서 이제 끝마쳤는데, 이걸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봄동 이야기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K형은 나에게 그 적막하고 쓸쓸한 나무를 소개해 줄 것이다. 나 또한 K형 못지 않은 애정으로 그 나무를 살펴볼 것이다. 하늘이 맑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면 대기는 향기로워 새소리가 감미로울 때, K형은 봄의 전원을 스케치하고, 나는 딱한, 그러나 반드시 딱하지만은 않은 봄동과 더불어 이 봄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문학지에 발표한 세 번째 작품, 봄동 이야기, 한국문학이라고 하는 문학 잡지에 1980년도 5월호에 실렸습니다. 마침 봄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봄, 행복한 봄, 희망에 찬 봄, 봄동과 같이 딱한, 그러나 딱하지만 않은 그런 봄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